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 48.5%, 뭐 코스닥도 급락하고 다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급락하고 이걸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주식을 한번 시작하면 시간도 잘 가고 어떨 때는 손에 나 있으면 힘들고 어떨 때는 이익이 장이 좋고 막 그럴 때는 엄청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자연처럼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좋은 날만 있고 나쁜 날만 있고 어려운 환경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주식도 하다 보면 인생도 그렇듯이 주식 인생도 희노애락 이렇게 주기를 사이클을 다 탑니다. 아주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안에서 즉 시장이 좋을 때 좋고 시장 나쁠 때 나쁘고 대다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 따라서 내 계좌가 물론 등락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목표를 어떤 시간 정했을 때 그 목표한 시간 내에서는 시장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보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도 뭐 지금 대다수 일을 하시면 그런데 어릴 때는 꿈이 있었죠. 나는 어른 됐을 때 뭘 하고 아니면 아버지 엄마처럼 안 살아 잘 살 거야.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근데 실제로 내가 컸을 때는 아버지 세대가 됐을 때 엄마 세대가 됐을 때는 엄마랑 아버지 세대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난 큰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시작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뭐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해서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주식 인생의 어떤 목표 금액 그것을 잊어버리고 시장에 함몰돼서 사고 팔다 보면 세월이 다 갑니다. 그러면 나도 친구나 아버지 엄마나 친구나 주변 사람처럼 10년 뒤에 주식으로 깨먹고 주식도 하다가 안 하다가 늘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뭐 대통령이 어째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거랑 나랑 사실은 시장하고 나랑 돈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주식시장 한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 흐름을 먼저 보고 중간에 작은 흐름의 변동이 흔들리지 말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당연한 겁니다. 주식을 시작하면 주식의 변동폭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변동폭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변동폭이 방향이 어딘지 위로 갔는지 밑으로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갈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얼마 올랐네 하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시세판 들어보고 있으면 이미 주식은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장이 급락해서 어제 우리 시장도 급락했죠. 그럼 어저께 미국에서 그동안 잘 갔던 테슬라도 급락했습니다. 하루에 8% 빠지니까 어떻게 하지? 그때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러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미 지는 거죠. 시세를 어디서 조정받을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때 나는 어디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간다. 그러면 목표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가다가 쉬는 시간이다. 뭐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정규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배울 건 다 배우는 거죠.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니까.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별별 거 다 배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투자의 기간도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련된 오늘은 이제 신의 한수 시간에 저는 이제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는 그죠? 사실은 뭐 단기 매매해도 되지만 한 방에 한 종목으로 몇 년 안에 인생 열전할 수 있습니다. 10배씩. 그러려면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작년에 뭐 1년 내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지표가 됐던 주식 있죠. 그게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돈만 생기면 그것만 샀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 아무것도 몰라도 해. 시장을 전혀 예측하지도 않는 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100억이 1000억이 있더라도 그냥 돈만 생기면 엔비디아 샀으면 됩니다. 그랬으면 작년 50달러의 고가가 거의 23년. 그런데 6개월 만에 올해 6월 달에 150달러 왔습니다. 3배가 왔죠. 6개월 만에. 그러면 50달러까지 작년에 10달러 때 있던 게 엔비디아 50달러 와도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올해는 6월달 정도, 5월달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엔비디아도 다 팔고 세상에 있는 주식 모든 거 팔아서 그냥 테슬라만 샀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달러 산 거를 올해 100달러 이상 팔아서 그럼 100% 먹죠. 그 다음에 올해 5월달, 6월달에 170달러 때 계속 있었어요. 테슬라. 그때 다 샀으면 지금 1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2000 됐다가 2000이 다시 5천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난 초등학교도 안 나오대요.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저 공부를 안 하고 잘 모를 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1등인 주식을 사서 그냥 돈만 묻어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개인 투자하는 데는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즉 사소치레. 작은 것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로 막 물렸어요. 그죠? 그럼 2차 전지 반타작 났어. 그럼 반타작 다 팔아버리고 회복하려면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콜딩스로 60만 샀는데 30만 얼마 전에 30만 원이잖아요. 7월 6월 달에 30만 대 왔습니다. 40만 원 정도. 그럼 70만 원이면 샀다 고점에. 그러면 35만 원 다 전량 매도하고 전부 다 그것을 그냥 테슬라를 6, 7을 사도 회복하고도 남았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 모든 2차 전지를 전부 다 팔고 최고점에 근처에 사서 전부 다 매도하고 다시 그것을 전부 다 테슬라를 올인했으면 바로 회복됐습니다. 3개월 만에. 결단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 결단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테슬라가 가는지. 그러면 테슬라가 트럼프 됐으니까 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죠. 운이다. 아닙니다. 트럼프가 안 됐으면 지금 덜 갔겠지만 내년엔 당연히 갔습니다. 이미 랠리는 테슬라 전부터 했습니다. 다 테슬라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엔비디아, 올해는 테슬라. 그럼 내년에 뭘까? 또 그럼 내년, 그 다음 2027년도 뭘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 2030년 세대에는 내가 뭘 취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지금 뭘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일기는 꾼들의 묘수, 신의 한 수, 최병원 전문가. 한국, 지리 멸렬, 미국, 추수 동장, 이렇게,
한자로 썼어야 되는데 요즘 한자로는 쓰면 옆에 한글로 써줘야 되거든요. 요즘 고등학생까지 한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한자 공부했으면. 우리는 다 공부했는데 의무, 학력고사에 한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한글로 쓰고, 신문도 한글로 써 옆에다, 어려운 것을 한자로 써주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지리멸렬.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하면 내 돈 그냥 사라집니다. 물론 단기 매매해도 되죠. 잘하면. 요즘 뭐 테마주 가는 거 보여서 뭐 상한가도 여러 개 나옵니다. 그냥 매매를 잘하면 앉아서 직장인 말고 데이 트레이드나 주식을 전업을 하신 분들은 그 소형주 단타 치면 돼요. 부실주가 모으고 사람도 붙으니까. 30% 상한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부터 7% 이상 가는 거 찾아가지고 거기서 뉴스 사진 알아서 그냥 찔러면 되죠. 그럼 10번 찔러가지고 8번 깨먹어도 2번만 맞지. 8번 빨리 손절하면 되죠. 2번만 먹어도 돈은 벌려요. 그런데 돈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500만 원 받고 시작하면 이렇게 5천 원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이상 벌려면 내가 5천 원을 올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3억 되면 3억을 테마주 올인하면 잘못하면 한 방에 망하는 거죠. 그래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것저것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종목을 뭐 5천만 가지고 종목을 5개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질이 멸렬될 수도 있습니다. 종목은 여기저기 흩어놓고 결국은 내 계좌가 소리 소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손절하고 또 다른 것 같던 그 다른 또 그래요. 그죠? 계속 돈은 깨집니다. 나는 절대로 손절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죠?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막 몇 년 기다려도 안 가는 거죠. 2차 전지 가지고 작년 양극재 가면 지금 1년 빠졌어요. 1년 반. 아직도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간다 올라와. 내년에 이제 폭등할 거야. 내년에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요. 이제. 손절하기 싫어서. 그럼 내년에 지금보다 또 반타작 됐어요. 그러면 나의 고점에서 90% 빠져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미국의 컨텀스케이프라고 전고체 하는 전고체 세계 1등이라고 막 사람 옛날에 21년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고 하니까 공장 만든 다 거의 가짜죠. 95% 빠져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은 이렇게 추수 동장. 추수는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동장이 뭘까? 추수 동장.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숨길장. 그래서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숨긴다. 겨울에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장은 지금 추수 많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장이 좋아서 그다음에 익절을 차익 실현을 좀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경기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서 인플레이션도 기승되고 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도 주수 겨울에 창고에 집어넣듯이 돈을 위험 자산을 빼서 주식을 빼서 팔아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 자산을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주수 동장.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차익 실현이 막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수거 외국인 썰물 연기금 방어. 자, 연기금 방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연기금 방어하는 주식도 아무나 산 게 아니라 몇 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어저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미 12월 달 들어서 12월 5일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45,000포인트 돼서 42,000 이미 이렇게 빠졌고 어제 그때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좋다가 이렇게 나스닥은 좋다가 어제 빠졌어요. 나스닥 좋은 첫 번째 기여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작년까지 한 옵션 시장 마치 엔비디아가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안 빠지면 나스닥도 안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6월 달부터.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좋은 것도 물론 뭐 테슬라는 아직도 1조 4천억 달러인가 뭐 엔비디아 이런 거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테슬라처럼 이렇게 AI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관련 주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안 빠져서 그런데 같이 어제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보시면 또 한국 업종 차트를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는 지난번에 계엄 때문에 급락했다가 지난주 올라왔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는 음봉이 나올 거다. 이번 주 못 간다. 탄핵이 가결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봉 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반전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저점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는 또 다시 반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반전은. 지금 매파적인 FOMC의 결과를 인해서 빠진데 이거 추세 하락은 이미 많이 반영된 상태라서 추세 하락보다는 반전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장은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봉을 차트 보면 한 번도 올해 7월 8일 그 이후부터 12평선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요 12평선 있죠. 여기 그렇게. 12평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10주간의 주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추세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바닥이 확인 안 됐다는 거죠. 주봉 기준으로 중기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갈아타면 같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특별한 지수 아니면 갈아타면 거의 같이 물려요. 자, 그 다음에 월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 하단이 있죠. 지금 거의.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2300, 2400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장기적으로 이 이평선이 월봉 차트가 중심선이 내려가고 있고요. 12평선 내려가고 5일선 내려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갈 이유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기 차트도 이미 수렴하고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 이렇게 기술적 모양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특별히 2400 정도 월봉사고로 62평선 수급선을 붕괴를 하면 이것은 당연히 2100 최근에 여기 말고 여기도 하락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2000도 깨지고 1000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시향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야 할, 장기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지지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8월 달에 갑자기 엔캐리더 청산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오히려 내려왔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주식이 이렇게 이건 코로나 때고요. 그전 상황에서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성장하는 시대였고요. 지금은 소비도 안 되는 시대고요. 우리나라 업종들이 대다수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종합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높은 그 기업들이 성장에 정체돼 있듯이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시장은 지리멸렬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반전되려면 정말 특별한 게 뭔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특별한 게 뭘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게 갑자기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큰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경제적. 그럼 경제적 불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정치적이라도 이걸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큰 바람은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내년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나마 뭐 어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내년도 전망을 이제 간략하게라도 1시간 동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오늘은 어제 장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부진 지속은 뭐 이미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그 전에 보시면 이게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급락을 줬죠. 이렇게 급락 주고 나서 차트를 보면 수렴하고 또 가다가 또 못 가고 수렴하고 또 밑으로 가려고 그러죠. 이미 반도체가 가장 경기를 빠르게 반영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적 수렴하고 이게 추가로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4,700도 깨지고 내려온다면 수급선인 62평선 깼어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그러면 4,700 정도 이하로 가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의 경기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7월에 고점 찍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경기도 내년 하반기에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의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탄생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지금 갖고 있으면 지금 주식 투자 전략은 틀립니다. 즉 트럼프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 산업재 같은 뭐 기계주 뭐 이런 있잖아요. 뭐 인프라 주식, 에소 사회 간접 투자 이런 거 관련된 거 이걸 가지고 수혜주다 하시면 틀린 전망이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에도 그거 했다가 계속 빠졌어. 오히려 1기 정부 때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게 IT 쪽이고 바이오고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트럼프가 확정되고 나서 올라간 주식이 뭐예요? 전부 다 AI 관련된 거죠. 많이 올라간 것은.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부터. 왜 그러냐? 이게 원래 트럼프의 어떤 정책하고 좀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대통령은 하나가 세상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기업체는 2012년부터 AI 시대로 가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AI 혁명이 들어갔는데 5차 산업혁명 시대로 갔습니다. 그죠? 근데 갔는데 대통령 하나가 그걸 어떻게 세상의 물결을 바꿉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은 AI 관련된 흐름은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흐름은 AI 반도체로 하는 데이터 센터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강화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규제협파위원회에서 규제까지 없애주면 날개를 달듯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연하게 가구 구닥다리 같은 굴뚝줄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적은 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봐도 신의 한 수에 사소치대잖아요. 그죠? 강력한 거 한 개 잡아서 가면 되지. 작은 거 조금 먹겠다고 덤벼봤자 안 된다. 개인 투자자는 펀드 운영이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게 큰 흐름을 보고 그 큰 주식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봄에 엔비디아가 $10대 20달러, 12달러부터 $12달러, 13달러, 20달러, 30달러
이렇게 왔다. 작년 5월 26일 날 급등해서 334.6달러 돌파해서 사상 고점 돌파해가지고 40달러 또 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야, 그러면 대다수 작년 6개월도 안 갔으면 다 팔아먹었습니다. 작년에 10달러 때 사가지고, 20달러 내외 사가지고 50달러, 40달러 해서 100% 먹고 다 나왔던 사람들은 만약에 그때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나 안 간 주식들을 샀으면 번 거 날라갈 수 있는 거죠. 작년에 기다리고 그 시대에 맞게 아직 엔비디아가 1100달러, 즉 110달러까지 반드시 간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면 작년에 사서 그대로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팔아먹었으면 거기서 100%, 200%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러면 AI 인프라가 계속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인프라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AI 인프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는 미리 올라갔으니까 등락하다가 추세 하락은 아직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나 AI 데이터를 이용하는 관련된 기업이 미국에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세대 흐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적은 수익 내고 나오지 마시고 큰 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이야기 하다 그러는데 국내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는 것은 지금 25년도 메모리 가격 약세가 전망인데 요게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 메모리 가격이 지금 DDR4 8기가 이게 상반기 때 2달러 때 있었을 거예요. 지금 1달러 초반에 와 있는데 이것도 유지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지 급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하더라도. 그런데 공급은 가잉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왜 가잉이냐면 21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 아마 IT 수가 엄청났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부족했으니까 가격이 막 몇 배 뛰어서 중국도 정설이 많이 되고 중국도 새로 이제 범용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인텔도 그렇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시설도 정설했다고 막 하니까 공급 가잉이 계속됐다가 지금도 공급 가잉이에요. 그죠? 지금 AI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물론 메모리도 어느 정도 더 필요하지만 나머지 기존의 IT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반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5 메모리 가격의 약세가 계속 일수.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저께 오늘 시간 내로 16% 빠지고 그랬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40% 내려온 상태에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인텔, 마이크론 이런 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올랐으니까 HBM을 만들어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3를 만드는데 지금 자체 침투율이 자체 제품 믹스로 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내년에 HBM을 많이 생산해도 6%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실적을 견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메모리가 거의 다인데.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내년에 60%까지 HBM이 갈 수 되면 50% 이렇게 60% 하면 전체 실적에 HBM이 차지하는 게 기여를 하니까 괜찮죠. 왜냐하면 HBM은 하이닉스가 만들었으니까 최초에 10년 전부터 연구해서. 그래서 하이닉스는 혁신을 성공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는 이따가 다시 더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메모리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가 안 좋은 것을 하이닉스는 HBM으로 메꾸고도 남으니까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기존 것만 이렇게 하다가 그 업황이 나빠지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식은 사상 고점 못 들어요. 요게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돈을 잃지 않는 그겁니다. 중요한 근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메모리만 사업만 하고 있었다면 메모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 메모리 기업들은 도태되겠죠, 잘못하면? 그 주가 계속 빠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혁신 사업부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는 만약에 21년도, 22년도까지 실적이 좋았으니까 없어. 그러면 그때도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으면 괜찮지만 나빠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주식이 이렇게 고점에 거의 40%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메모리가 아직 많고 아직 파운드리는 제대로 안 되고 적자고 가전이라든지 IT 쪽은 쉽지도 않고 뭐 기댈 게 있나 그죠? HBM은 하겠지만 좀 하고 있지만 실적을 뭐 메모리를 상쇄할 수도 없고 아직은 내년도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자금은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만 이탈되고 있고요. 환율이 1450원 오늘 갔는데 22년 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2년이 글로벌 시장 폭락하고 막 안 좋았었죠? 그 다음 2009년도 이후 최고가입니다. 2008년도 미국이 금융이 망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와서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 우리나라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도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공장 지으러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요즘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코스피에서 전체 100등을 이렇게 보고 상승을 볼 때 삼양식품 1등이에요. 전체 100등에 상승률 6%. 그 다음에 오리온도 3%. 그 다음에 코스피 전체에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등까지는 101등 200등까지는 실리콘2, 농심 뭐 이러죠, 그죠? 상위에 랭크돼 있죠. 야,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 정도, 몇 년 전에는 수년 전에는 이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주식은 제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라면 농심도 그렇고요, 삼양도 그랬고 그 전에 10년 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소비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중국으로 들어 많이 오리온도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안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도 자체에서 하고 이제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 음식료 가서 그 딱 중국 고착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 규모도 안 바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삼양식품에 불닭라면이 이제 그거부터 히트치기 시작해서 동남아 나가서 이제 미국과 세계로 나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K푸드가 열풍이 있는 거죠. 잘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고기만 팔면 결국은 성장이 끝나면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주식도 못 가고 주식 못 가고 그럼 주식 관련해 관심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타개할 수 유일한 방법은 지역적인 한계, 국내하고 여기만 중국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성공해야만 영역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은 성장을 못하는 기업도 이렇게 영역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K푸드 그거 있잖아요. 삼양식품, 농심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좀 성공하고 있으니까. 자, 롯데웰푸드.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강세는 전체 보면 글로벌 진출 확대예요. 사실은 이제 게임 같은 것 있죠. 우리가 처음에 모바일 게임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엔터만 가지고는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
SM도 이렇게 막 10배씩 주가가 갔어요. 그죠? 가다가 다시 거기서 폭발적으로 더 가는 것은 다른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녀시대가 우리나라 시대가 안 되니까 작은 시 음악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가서 뭐 이렇게 게임도 그렇고 작은 시 그러면 일단 우리보다 훨씬 큰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럼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주식이 폭발했죠. SM이. 그 다음에 게임도 우리나라만 안 됐다가 중국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바일 게임을 가장 잘 만들어서 2013년도 이때 그래서 중국 가서 성공하니까 컴투스도 1년에 10배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게임도 뭐 세계에 이렇게 뭐 이미 모바일 다 알려진 건 다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못하자는 거죠. 그러면 세계 새로운 게임을 혁신적인 게임을 해서 성공시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쉽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계죠.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실리콘2 같으면 K뷰티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들, 그 다음에 K조선이 뭐 한국조선도, 근데 조선은 지금은 이제 안 빠져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까 그런 생각하면 시장에 방역은 하지만 추세는 쉽지 방역은 하지만 큰 수익이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지금 현재는 강해요. 그죠? 그럼 내가 현재 강을 가는 것은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이고요.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나 이렇게 꺾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차트나 이런 거 모르면 많이 빠진 거 가면 되는데 많이 빠진 것은 실적도 나빠졌잖아요. 그럼 실적이 나빠진 그 실적 나빠진 걸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부랑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리멸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관련된 잠깐 얘기하고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25bp.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4.25에서 4.5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1%포인트 높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10년물 국채금리가 4.5%인데 어저께 돌파했는데 2년물은 4%예요. 그러면 2년물과 10년물 차이 0.5%잖아요. 이게 또 확대된다면 2년물 2년짜리를 조달해가지고 난 2년짜리 조달해서 장기 투자 5년짜리 국채를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되죠. 그럼 여기에 갭이 발생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금리 캐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제 확대되다가 이제 좁혀지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6%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 나오다 쑥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내년에 이제 점도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매파적인 FOMC 결과인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0.25를 퍼센트포인트를 한 4번 정도 인하하려고 기존에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2차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천천히 가겠다. 그리고 그러면 금리가 고공행진되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되고 있으면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죠. 그래서 달러가 인덱스가 연고점을 돌파해서 108.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금리나 고금리가 이어지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있는 투자하는 사람 기업들은 부담이스럽잖아요. 만약에 공장 지으려고 예상 금리가 어느 정도 한 3% 정도 오면 나는 공장을 차입해서 공장을 지어야지 그랬다가 금리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오히려 장기금리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공장 지을 거 넣어야 되잖아요. 테슬라. 멕시코 공장도 그래서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독일부터 다른 나라 짓는 것도 늦추겠죠? 그렇게 이렇게 또 빅테크 기업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러면 사입이라는 일을 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늦춰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위험 자산이 축소가 되고 있어서 주식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6% 빠졌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걸 보이는데 그렇게 최근에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추수 동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자회견을 이제 딱 보면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 침체가 피한 것은 분명하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를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정책에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경기가. 경기가 침체된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 피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좀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빠지고 좀 더 올라간다면 금리 인하를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 즉 두 차례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 매파적이다. 그리고 지금 12개월 동안 인플레가 횡보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비싸지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이 풀리면 비싸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런데 인플레 행보는 요거 때문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도 금리가 별로 안 빠지고 고공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장은 고용이나 물가는 견고하기 때문에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게 바로 악재로 이게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빚이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짓는데도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좀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안 빠지고 금리 인하도 못하고 고공행진하면 오히려 길게 보면 다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경기가 회복이야 이제 정치하다가 이러다가 그럼 고금리가 경기를 침체하는 데 동인이 돼버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추세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성향. 그래서 아까 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렸죠. 이미 조정이 7월부터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이번에 추가 하락한다면 확실하게 6개월 정도 뒤에 미국의 하반기에는 경기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만 경기가 침체가 안 되고 다시 인플레가 잘 잡혀서 다시 내려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러 가고 주식을 사러 가고 주식시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금방 시작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큰 대통령 하나, 국가 하나가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AI 혁명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없으면 그 얘기는 돈과 주식 투입 돈, 주식 자금, 공장 지을 자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다른 유럽도 그렇고 중소형주가 거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지금 중소형주가. 그리고 과거에는 장이 안 좋으면 중소형주 됐지. 지금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미국 가서 하면 되죠. 중소형주도. 퀀텀 컴퓨팅 뭐 엄청 가잖아요. 그죠? 20에서 30배가 가요. 한 달 만에. 그걸 가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쏠림 현상이 강화됐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몇 개 막 이런 거 테마성하고 이런 것만 가잖아요. 그죠? S&P 500에서도 작년에 상승률이 거의 70%가 7개 기업이 차지하잖아요. 이제는 7개 기업 중에 거의 다 떨어져 놓고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만큼 또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혁명 시대의 투자 비법입니다. 작년부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미국 주식을 중소형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엔비디아만 하면 되고요. 올해는 테슬라 하면 되고 내년에는 또 뭘만 하는 거예요. 왜? 쏠림 현상은 우리 이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 현상. 우리는 마지막으로 쏠림 현상은 2차전 양극재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이 돈이 계속 살까? 아니죠. 왜 미국을 갔는데?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반등이란 반등조차도 기대하고 내년에 뭐 폭등작 어떤 주식이 온다. 전부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수급 개념은 누군가 사야만 급등하죠. 아무도 살 돈이 없는데 똑똑한 사람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은 빠져 이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과거처럼 투자 비법을 갖고 투자 전략을 갖고 하시면 전부 다 틀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고금리 영향은 위험자산 축소 우리나라도 2% 빠졌는데 위험자산 축소의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오늘 7,828억 25년 반도체 실적 오르도 있고 핀란드 반도체 지수 같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대만 각근까지 이제는 AI 반도체까지도 안 좋은 거죠. 엔비디아도. 그만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가시면 안 된다. 하드웨어로 가면 안 되고요. 꿀떡주도 가면 안 되고 AI 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AI 혁명주로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AI 혁명 세력의 본거지가 미국이고 미국의 IT의 대형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잘 나오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앞으로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혁명 수혜주. 25년, 25 AI 인프라 구축 피크 아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갔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매는 작게 한미 반도체, SK,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큰 시세는 끝났고요. 등락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23, 24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시세 폭발했어요. 이런 주식들이. 요 혁명 주식. 그 텐베거 10배 갔죠?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한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이 AI 인프라 구축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전부 다 메모리 강화돼서 추세 하락처럼 아니면 박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폭발해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게 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시세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시장, 12월 시장이 다음에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5년도는 AI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이용하는 이런 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네이버, 미국 테슬라, 실폰 1등주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24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시작했는데, 상반기 말경에 그런데 이게 대시세 파동이 이제 텐베그가 10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10배 시작된 거. 작년에 엔비디아가 10배 시작된 거 알고 올해 테슬라가 10배 시작됐던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장기 파동이 1파동이고요. 테슬라가 장기 파동이 3파동이에요. 개념을 분명히 이걸 알아야만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야만 내가 집중 투자, 올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엔비디아를 딱 보시고 나서 엔비디아가 이게 시작점이 여기니까 108달러니까 10.8달러니까 이거는 1100엔 무조건 가겠네. 그러면 1150대 60, 70, 80, 90배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도 리스크 제로입니다. 자, 그럼 올해입니다. 자, 올해 테슬라가 시작점이 시작됐습니다. 파동이 이제 여기까지는 1파 상승이고요. 조정 쌍바닥 조정 그다음에 3파 상승이 진행됩니다. 이번 달에도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리스크 지금도 제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파동이 이제 10배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럼 우리나라 이제 종목 중에는, 이제 보시면 네이버다. 네이버는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1파 상승입니다. 1파 상승은 그냥 반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약하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 3파.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 나서 3파 나오겠죠. 지금은 약해.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을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보유 및 조정 완성 시엔 집중 투자를 해도 되고 테슬라는 장기 3파니까 장기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길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계속 이렇게 지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현상, 이게 AI 시대의 현상, 투자 비법이에요. 이것저것 하면 안 됩니다. 직원도. 특히 돈이 작으신 분들, 작년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작년 말까지 1,000만 원 엔비디아 샀으면 올해 그냥 6월 달에 그냥 팔고 절반씩 팔고 팔아가지고 계속 테슬라 갔으면 지금 1,000만 원,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복리 투자고 아무것도 몰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1,000만 치 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샀다 팔았다. 미국 주식도 중소형주 샀다 팔았다 맨날 돈만 따라가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 아무런 이러다 지리멸렬, 내 계좌 지리멸렬 그냥 없어집니다. 얼마나 주식이 쉽게 눈에 보이는 시대인데 아무것도 몰라도 핵심 1등주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AI 시대입니다. 좀 한 5년 정도 뒤에는 옆에 인조인간 비서한테 지금 가장 센 주식 어디 뭐야? 그 물어요. 그거 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투자에 대한 큰 전략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됐다면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그만둬야 되고 아니면 큰 흐름을 보고 하시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오늘 1시간 좀 짧았는데요. 다 못한 이야기 실패 미국 1등제 집중 올인 투자라 해서 1월 저녁 8시에 방송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큰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